GTI 투자 박람회에 참가한 나라는 10개 나라, 그리고 기업 개수로는 415개, 그리고 3,700명의 바이어가 오게 되고, 해외 참관하는 분들도 한 2,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실무진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GTI를 계기로 강원도가 그동안 산업화에 한 20-30년 뒤처져 있지만 산업화를 단번에 따라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경제, 대륙 진출의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GTI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갖고, 또 우리 강원도가 만드는 상품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강원도를 해외에 홍보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와 강릉시가 협심 합력해서 이걸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글로벌 본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게 어디 한 본부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국에 다 걸쳐 있는 업무고, 우리 특보님들과 협력관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업무여서 오늘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실국장님들, 협력관님들, 특보님들, 그리고 강릉 시청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GTI 투자 박람회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투자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주제와 만들어보자는 의미의 신동북아 시대 협력, 발전, 상생이라는 주제 겸용의 바이어 및 해외 참관객 2,0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람회 주연사는 전시 분야와 국제회의, 그리고 부대 행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러, 북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등이 각각 개최됩니다. 10일에는 GTI 관광위원회와 중소기업 융합회 한마음 전국대회가 개최되며, 11일에는 한러, 북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12일에는 박람회 우수상품 시상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력인사 초청자로 확정짓고 6월 초에 종합행사 운영관을 선취하여 2013 GTI 국제무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계획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극 준비하고 또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립예술단도 헌영반찬이나 개막식 때 참여를 하고, 동기간 중간에 시군 단위에서도 문화예술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10만 명 유치 목표와 연계해서 우리 홍보부스 예술단 공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상하이, 하얼빈, 다른 등지 중국 관광객이 또 기간 중간에 대거 방문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행사장 내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관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료는 강릉 아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의사, 간호사 각각 2명씩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후송병원을 지정해서 1차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2차 후송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후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동승해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동교립 홍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인 친선 동호 행사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4월 초까지 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인 확정과 숙식, 차량, 예약, 홍보 자료 준비 등 기타 준비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으로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재원도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홍보관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구조성 계획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계획 이런 거를 전담 지원을 배치해서 공모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센터는 6월 8일서부터 12일까지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2층에 설치를 하고 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 기업 융합회 회원들도 다 오던 전국 외국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 코스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몇 가지 관광 코스 그걸 뭐라 그랬지 코스를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셔틀버스 같은 걸 대기해서 상시로 셔틀버스가 차면은 관광지를 이렇게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숙소하고 행사장까지는 셔틀을 대죠. 그렇게 해서 교통대책에 좀 안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들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봤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GTI 박람회니까 기업이라든가 해외 바이어 이런 분들 많이 이제 모셔가지고 투자 촉진 활동, 상품 판로 개척이나 이런 거 할 텐데 실제는 또 일반인들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국내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주로 내용이나 홍보가 저희들이 몇 군데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때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 주셨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공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 투입하는 만큼 풍성해지는 거고 이게 사실은 액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좀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차관급들이라도 많이 초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협력관님들한테 아주 좀 역할을 좀 분명히 좀 해드려서 그러면 일을 우리가 더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서로 상의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입니다. 이렇게 다들 뵙던 얼굴이라 반갑습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도청에서 대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2시부터 4시까지 일부 행사가 지금 3개가 겹쳐가 있어가지고 틈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해 말씀 좀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 우리 조성환 국제관계 대사님, 그리고 협력관님, 특보님, 또 각 실국장님 이렇게 저희 강릉시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GTI 큰 이게 무역 박람회를 강릉에서 개최토록 해준 데 대해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조해서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인력 지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 주차 관리 대책 그리고 이제 청소 분야 그리고 홍보 그다음에 이 단오제 관람객과 또 이렇게 박람회 관람객의 연계 어떻게 이제 양쪽을 연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계획이 나오면은 제가 직접 대사들하고 통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물론 초추장 지사님명으로 초추장 보내고요. 또 제가 또 별도로 접촉을 해서 많은 참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단오제 때 보면 대사님들이 몇 분씩 단오제 참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재미있고 아주 특이한 체험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대사님하고 좀 상의해서 외국 대사님들하고 대사 부인들 이렇게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협력관님이나 특보님들 아이디어나 무슨 의견이나 좀 점검할 사항을 있으시면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접 부분에서 저희들이 입국간 기빈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식 행사 외에 경제자유구역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단오제 투어 등등의 이렇게 투어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움직이겠다, 거기에 참여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부지사님 말씀 주신 일반 관광객을 위해서는 6월 9일서부터 12일까지 매일 지역 동호인
도내 시군 예술단체들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각 단체별로 1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 내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GTI 박람회가 첫 번째 탄생하는데 저희 강릉시에서 개최된 진심으로 하여튼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강릉시가 힘찬 도약을 발전하는 큰 주춧돌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도하고 협조해서 알차게 또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릉시청에서 GTI 투자 박람회 점검 회의를 한 데 이어서 천동의 본부에서 새로운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친구자님들, 특보님들, 협력관님들 출근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새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먼 길을 찾아주신 김성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관님께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우리 강원도의 바다 그리고 해안이 20%의 역할을 하는가 또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이 동해안을 주요 전략 산업 지역으로 잘 성장을 시켜오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또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동해안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과 항만 이런 것들이 매우 그 규모,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복잡, 다기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따라서 그만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짜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짓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업 분야부터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잡는 어업에 주로 의존해 있었는데 이 잡는 어업이 더 이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있다. 그런데 이 기르는 어업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화가 돼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청계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의 조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항만들이 이제까지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가 못하고 또 발전 계획도 정확하게 서 있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두 개의 주축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항과 속초항의 기능과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1조 7천억 원의 국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어서 북극 항로의 시발점으로 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속초항은 우리 산업을 고도화해서 크루즈 특구의 중심지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중심지 또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 동해안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중심 항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크루즈 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선진적인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실패한 점이 있고 또 크루즈가 작은 하나의 도시가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해나갈 수 있는지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통망, 항로, 철도, 항공 노선을 연결하는 것도 우리의 큰 과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항로는 올해 2x2 두 개의 노선 모두 4개의 노선을 열고 북극 항로를 해나갈 수 있는 기업과의 연계를 만들어가는 데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 이미 누차 진행이 되고 있듯이 양양공항을 올해 10만 명의 입국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항공 목표를 우리가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또한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동해안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토대를 만드는데 소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만이 여러 가지 새로운 동해항을 여러 가지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접근해 할 때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느냐 하는데 성패, 갈림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를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회의가 또 그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 발맞춰서 동해안이 크게 발전하는 토대를 꼭 만들 수 있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의 그 해양수산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조직법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그 해수부 장관인 그 윤인숙 장관 내정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금 아마 거진 끝나갈 텐데요.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아마 좀 더 행보가 좀 더 해양선 쪽에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정책들을 새로운 부처가 수립됐기 때문에 새로이 또 일을 수립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그 150여 개의 연안국가들이 최근에 그 해양 쪽의 행정을 굉장히 해양선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양선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책으로서 기장할 거고, 지역 예산까지 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정부가 수산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써올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IT를 접목시킨다든지 새로운 그 분야의 그 어떤 개발 구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미래 성장률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그 강조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과거 정부하고 틀린 것은 신정부에서는 과거처럼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그 빅 프로젝트, 국가의 내셔널 빅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또 투자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개념을 바꿔서 이런 것이 동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오고 있다. 미래의 상당히 비전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광정부 공무원이 굉장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그 인수에서 만드는 과제가 한 140 과제가 됩니다. 이것은 5대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그 해양수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 서비스 쪽에서 이런 자원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형 선박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도 같이 자원 개발하는 그 메이저 기업들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 플랜트 제조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같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서비스에 특화된 것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해양 플랜트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일자리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도덕을 올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북부도에 쪽에서 항로 활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능도에는 속초항과 동해항에 두 항로를 갖다가 4개, 각 항만별로 2개 항로씩 취항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속초항이나 동해항 이제 크루즈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동해항 무항을, 북방 무항을 지향하는 게 2단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그러한 것이 가셔야 될 수술을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3월 19일 날 스테나 대하 라인이 속초항에서 취항을 시켰습니다. 2년 반 동안 준비가 됐었는데,
스테나는 이제 스웨덴 굴지의 선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택에서 자동차 수출되는 물동량을 우리 속초로 가져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토로 가가지고 북유로 TSR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나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초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선사가 운항하는 것이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그 앞으로 상용화되기까지 이제 그런 이제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GTI와 관련되고 있는 자리비나 훈춘 간의 그 비자 관련해서 통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소되면 급격히 동부 상승하고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짓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 대장님, 좋은 의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새 정부의 정책을 잘 받아서 강원도의 정책을 반영시키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동희 본부장님 말씀드린 신분별 맨날 협조사항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십니까? 여기서 답장이 나오겠습니까? 우선 그 백두산 항로에 목에 해주실 때 이런 구체적으로 끝내신 계시니까 이야기 이것이 사전에 배부되기 때문에 실기에서 많이 이제 가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이래서 총괄 핸들링해서 각 실급별 역할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지금 정착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그 목욕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 문화관광 체육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상품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 농정부하고 경제진흥하고 농업기술 각 부서에 있습니다만 그 농산물 공산품 이제 뭐 기계 부품이라든가 비철금속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부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화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전 단계까지는 이렇게 비상품 위주로 이렇게 물동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슬로와 항로가 활성화되면은 그 원해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삼성하고 북동 러시아에도 자동차나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에 그 기계 부품이라든가 원자재, 그다음 공산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같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은 그 항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의료관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의 러시아에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오셔가지고 어느 의료원에 가나 병원에 가나 물어보니까 아산 병원하고 동인병원이 많이 가고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오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서울도 가지만 그런 우리 지역에 오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져주시면은 그 의료관광 이것도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통과 절차 단속하고 비자 무비자 기간 연장하는 문제가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국가하고도 대비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한동훈 본부하고도 뭐 한계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실국에서 같이 역할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금 속초에서 자리면을 혼천하는 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나 대하 라인이 이것이 물동량을 가져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양양 부천에서 양양까지 속초까지 간 고속도로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활성화되려면은 그 육상 고속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지금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합 물류 체계 되려면은 바로 시스템 완수도 시스템 되려면 바로 철도가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동서고속 철도가 바로 항로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레소시 사업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평가 열리면은 수도권 분류가 인천이나 부산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km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분류가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금 이제
남부 북부에 4개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축이 있거든요. 예. 수도권물류가 바로 동해로 와가지고 동해에서 북부 항로가 가는 게 효율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저희가 예.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KDI나 뭐 연구할 때 그 연구 실적 안에 그거를 누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부산이나 여기가 물류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게 되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겨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올지는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보실 때 지금 정부에서 북항로에 대한 그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 면에서 저희들이 그 동해항을 모항으로 해서 북부항로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멘트를 해주세요. 여러 몇 가지 효과가 있으려고 봅니다. 먼저는 그 수도권이 그 앞마당이 되고 이 환동해 쪽이 이제 그 4개의 노선에 의해서 접근성이 그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 2,500만의 그 관광 수요가 이쪽 그 남해안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쪽 동해안으로 오는 곳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관광이 상당히 그 다양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것이 적자가 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 다행히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면은 그 국가의 그 정책을 상당 부분 그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이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시설들을 이제 그 유해 문제도 생기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도로의 활용 방안에 자연스럽게 이쪽 항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북항로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남쪽으로 이 부산까지 내려가면 긴데 뭐 그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가급적 이미 만들어진 노선을 통해서 동해안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루트가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동계올림픽에서 만든 인프라들이 그대로 항만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중앙에서는 아직 피부로 기존에 만들어진 그 항만의 그 마일리가 이 부산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꾸 그런 그 마일을 깨려고 합니다. 그게 좀 이 항만마다 다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루트가 개척이 되면 이 국가 간에도 이렇게 명함이 걸리고 지역 간에도 명함이 걸리게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이 동계올림픽 쪽에서 인프라가 다 깔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인프라의 그 투자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중앙정부도 그쪽 항만하고 연계해서 이쪽 환동해 쪽, 그 다음에 북한로 쪽 자연스럽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숨통이 트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체계가 남북체계에서 동서체계로 앞으로 바뀌게 되면은 국내 물류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좀 준비를 하시고 시간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탁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준비를 하시면은 중앙공무원들도 만약에 투자가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항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개발원하고 저희 환동의 본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좀 축적을 해 놓으시길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저기 기조실장이 있으니까 저기 그 프로젝트 추진비를 좀 해서 그런 연구 실적을 많이 하놓고 우리 저기 김성기 선임연구원님께서도 연구하실 때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이 모항이 되더라도 항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해는 동해 나름대로의 또 북구 항로의 모항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만약에 북구배가 항로 활성화가 되면요, 동해에 이 중국에 있는 화북서부터 화북, 화중, 하남의 물량들이 다 남해 쪽으로 지나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북한 부산항이나 이런 데는 컨제스천 굉장히 그 정체를 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동해안 자연적으로 동해 쪽으로 더 와서 편안한 항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서비스 받고 북극으로 이렇게 진출해 있는 그런 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스테나 대학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여기 총무사나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니까 좀 정의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에 국제항로 560만원과 수출 물동량 확대 방안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갖고 뭐 절대 이게 되질 않으니까요. 지금 요 속초 자루비나 백선 항로가 어떻고 가격이 이게 얼마 됩니까? 확감인들 잘 모르겠어요. 48만 원. 48만. 그래서 저번에 그 포항 보니까 포항시 시장이 공무원들 휴가 갈 때 일이 가면 23만 원인가 내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제도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각 시군 우리 공직자들 뭐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포항 사회 같은 조사하셔서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대본 부장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크루즈를 하는 위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대단히 최고 산업이죠. 우리나라가 조선 능력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크루즈 산업을 못 만든다고 운영도 아직 할 능력이 없고 실패해서 했고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 때 어차피 숙소가 없기 때문에 크루즈선을 좀 빌려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번에 좀 꼭 한번 유치를 하는 부분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초항의 크루즈 특구의 중심항으로 좀 만들려고 하면 저반 시설이 좀 이게 크루즈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반 시설을 이게 만드는 그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때 저희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그 양양공항이라든가 아직까지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객을 불러오는데 역시 크루즈가 제일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좀 힘을 기울여서 한번 최대한 강원도로 그 올림픽을 보러 가는 관광객이 꼭 속초항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 강릉을 거쳐서 평창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임연구원이 말씀하신 법 제도적 제약도 이게 상당히 커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크루즈 허가 하나를 그냥 받으면 크루즈선이 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식당 허가 따로 받고 당구장 허가 따로 받고 하나씩 따로따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강원도가 좀 앞장서서 주도권 같은 법제도적인 제약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지에 말하자면 원주 같은 캠프로 그 다음에 행성 같은 거 탄약고 춘천 같은 거 캠페이지 같이 아주 요지에 좋은 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점거하고서 그냥 우리 행정기관들끼리 핑퐁치기로 이거를 좀 해제를 안 해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보안의 이유도 없고 국정원에서도 보안을 지킬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부대도 다 옮겨고 군 부대도 다 옮겨가는데 이거 하나가 지금 굉장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거를 하여튼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풀어서 이것만 풀리면 보안이 확 살아날 수 있게 지금 주문진항보다도 아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를 좀 해결을 하고 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기 해상 문제도 그 기업화와 주민들의 교육 조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김여자기업 사용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태를 보면은 동해항에 수출이 벌크 화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항을 이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 수출 투자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또 투자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또 물류회사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시대에 동해안이 무항이 되기 위해서도 컨테이너항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속에 컨테이너항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그 컨테이너 구두 건설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그 건설교통위에 있는 이재 의원하고 공감대를 가졌고 그래서 같이 좀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구에 대해서도 동해안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동해안의 컨테이너 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건의드릴 예정이고 환동해 본부에서도 앞으로 해양수산부 정책 건의 시에 동해항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뭐 크루즈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은 망상 플로라시티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크루즈선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한동해 본부하고 밀접하게 같이 움직였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물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철금속 중심지를 만들어서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 LME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류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동안에 협의해오던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도 유치하고 전국 화주나 선사를 대상으로 포트 세일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회법제에서 정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아까 거기 보시면 동해고항은 동부가 대응도를 간다. 속초항은 관광 중심 항만으로 간다. 옥계항은 첨단 소재 전용 항만으로 간다. 호산항은 에너지 전용 항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은 지금 말씀 컨테이너로 구조 건설을 한다는 이런 거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크루즈를 하려면 크루즈 항하고 이게 그냥 화물항이 생긴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루즈는 배가 크기 때문에 일자로 쫙 내뻗어야 되고 또 이 컨테이너 구조는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생긴 게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그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기능과 역할과 생긴 모양과 들어가는 예산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크루즈항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하는데 동해항으로 우리 경제자구역 안에 크루즈가 들어오는 걸로 좀 돼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도 좀 중복이 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죠.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 6개 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도에서 정리를 하고 시분하고 합의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정부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혼선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를 한번 이제 박태욱 교수를 모셔왔고 우리가 항만직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태 채용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만직을 새로 채용해서 우리 공부에 두고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을 지금 육성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초보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됐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정책은 이거다라고 아주 딱 내놓을 수 있도록 경쾌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 국장입니다. 아까 호사장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하부 컨테이너하고 뭐 이동 컨테이너 이게 많이 되는데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각 배가 접안하면 접안 시설부터 물건을 내리면 내리는 지역의 그 에이프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 구역. 근데 컨테이너는 이제 그 빈 컨테이너하고 뭐 풀 컨테이너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도 작업하는 거.
컨테이너 적치장,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왜 분류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허 단장이 얘기한 그 컨테이너 저반 시설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련된 종합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거기를 통해서 해외 수출하고 또 수입도 하고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시설뿐만 아니라 물류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일련의 시설들이 다 계획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3차 항만 기본 계획에 잘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국의 물류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국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 동해항으로 들어가는 인입철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 휴게소가 생겨야 됩니다. 화물 휴게소가 없으면은 이제 선적하기 위해서 멀리서 하역하러 온 트럭이 그걸 이제 싣고 나면은 거기 있는 물량을 받아가지고 가야지 채산이 많거든요. 그러려면은 화물 트럭이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 그 총괄 주관을 그때 당시 기업관리실에서 하고, 실무 주관을 동출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관광객 그 모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인입철도를 이제 철도교통 건설 쪽에서 해줘야 되고, 화물휴게소도 그렇고, 컨테이너 항만 뭐 이래가지고 그 분야별로 나눠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결국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북극항로 열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투쟁을 해요. 그때도 많이 부담스러운 공정을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바로 이제 그 순천 속구 절도 놓는 식으로 수요 공급률을 계속 따집니다. 강원도 컨테이너 그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전문가 배치를 하면은 그런 마스터 플랜을 다 정립해가지고 수요 계획이 반영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기회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훈천시장이 왜 속초나 동해로 물량 안 빼고 저쪽으로 대련을 뺍니까? 비행기나 차량으로 와서 대련에서 부산으로 가거나 평택으로 온단 말입니다. 근데 훈춘시장 말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어디를 수출을 할 때 어느 날 며칠까지 어느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 동해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비용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객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 오는 거나 배 타고 오는 비용하고 비슷하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근본적인 문제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부산에서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마일수하고 동해에서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는 마일수하고 불과 한 200마일? 얼마밖에 차이 안 나요. 35,000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동해항을 항만을 잘 개발해가지고 부산 항만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북항모의 모항으로 동해안을 해줄 거냐? 안 해줍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산에 남항 하나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를 강원도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차별화해야 되느냐 하면, 컨테이너는 일반 다른 것도 떠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식의 컨테이너 항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서쪽에 있는 물류를 동쪽으로 빼는 것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큰 규모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치고 들어가야지, 부산처럼 큰 항만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니까 꼭 이야기하는데요. 부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해양수산부 부활해야 된다고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성에서부터 삼청만 생각하는 이 환동의 본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나진에서부터 부산까지 이 전체 동해안을 컨트롤하는 환동의 본부다. 강원도다. 이런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훈춘시장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진 선봉의 몇 부두를 얼마나 빌렸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3부두를 15년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우리가 자료빙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낮은 선봉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당시가 수고 많았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그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